3D 설계 및 해석 전문 웹스 시스템 코리아. 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아코마린 과장입니다. 벌써 2022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연말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저희 이노베이션 데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신기능보다는 구조 해석 측면에서 두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구조 해석 기능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목적은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하지 못했던 고급 해석이 이제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가능하고 그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조 해석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고급 진동 해석을 사례를 통해서 소개한 다음 고무에 관한 해석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서 구조 해석에 관한 몇 가지의 기능을 소개한 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했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죠. 시뮬레이션 스탠더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아시겠지만 해석 범위, 기능 등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Structural Designer, Structural Engineer, Structural Performance Engineer, Structural Mechanics Engineer 네 가지 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해석 범위가 정해지시면 해당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선형 해석은 필요하지 않고 선형 동적 해석을 필요로 하시면 Structural Engineer 제품 또는 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롤 외에서 두 가지의 필요 해석 롤이 있습니다. 정적 해석 또는 Implicit Solver 기반으로 필요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Explicit Solver를 사용하여 필요 해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물론 필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아버커스 FEE 셀프 솔버를 사용합니다. 말씀드린 6개의 롤이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성된 아버커스 제품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모델을 클라우드 플랫폼에 연결되어 구조 해석 및 데이터 관리 등을 이제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 해석은 기본으로 로컬 또는 클라우드의 8개 CPU 코어를 사용 가능합니다. 복잡한 구조 해석을 다양하게 수행 가능하는데 추가 CPU 코어 수를 사용하여 더 빠르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토큰 또는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고성능 HPC가 필요 없어도 클라우드에서 추가 코어를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보이시는 매트릭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능들 외에서도 더 많은 기능들이 제공되어 있으니 해석 솔루션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웹스 시스템 코리아에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초고압수 Z를 공작물에 분사하여 절단 가공하는 장비 사례입니다. 이러한 높은 압력으로 발산된 워터젯을 사용하여 금속까지 절단이 가능하는데요. 장비의 모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자체 진동이 발생됩니다. 정적 하중과 복잡한 진동 하중 그리고 모션으로 인해서 해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보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델링 먼저 진행하고 정적 해석을 통해 구조 강성 검토합니다. 그 후에 구조 고유 주파수 검토하여 하모닉 진동 해석한 후에 절단 가공을 모션 스터디를 통해서 구조 해석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모델링 작업은 솔리웍스에서 진행합니다. 완료된 모델링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되면 구조 해석 화면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 및 데이터들은 사내 다른 팀원들도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설계와 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해석을 진행할 건데요. 해석하고자 하는 모델의 부품 수가 총 100개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에 대해서 매싱 작업,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적용도 손쉽게 더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해석 진행할 때 필요한 부품 간의 연결, 접촉 및 고급 커넥터 설정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의 추가 내용을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구조 강동 해석을 수행하는데 이때 두 가지의 하중이 적용됩니다. 구조 질량으로 인한 무게와 워터젯으로 인해서 발생한 20파운드 하중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하단부에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구조에 관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로컬 PC에 기본적으로 8개의 코어를 사용 가능합니다만 클라우드 코어를 사용하여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된 해석 결과는 다양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해석 결과를 다양하게 그리고 고급적으로 그래픽 또는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으며 구조의 작동과 성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결과를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적 해석을 통해서 응력 결과, 변이 결과 또는 원하는 위치의 프로브 툴즈를 통해서 결과를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구조를 사용하여 동적 해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해석이라고 하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고유 주파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해석에서는 주파수 영역 해석인 하모닉 해석이며 이것이 바로 선형 동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주파수에 따른 외부 하중이 구조에 가진 하중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구조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해석의 목적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본 구조는 두 가지의 진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초고압수 Z를 만들기 위한 펌프를 사용할 때 진동이 발생하고 빠른 속도로 나타난 워터제트로 인한 진동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펌프는 500에서 1500 rpm 사이에 작동하고 있으며 해당 주파수는 8에서 45Hz인데 이는 낮은 주파수 범위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진동으로 인해서 부품 간의 갭 사이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갭이 약 0.01mm라는 기준으로 가정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적 해석에서 적용한 워터제트 하중인 20파운드를 1500Hz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정적 해석과 현재 선형 정적 해석의 차이는 바로 진동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진동 해석이기 때문에 물론 감쇄비가 필요한데 5%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럼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주파수 해석 결과는 빠른 시간 내로 얻을 수 있었고 예상대로 첫 모드가 워터제트 툴 끝에 발생하였습니다. 하모닉 해석 결과를 통해서 구조의 고유 주파수 주변에 발생한 변이 응답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워터제트 툴의 끝부분입니다. 해당 위치에 발생된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된 진동 하중으로 인한 결과를 더 자세하게 출력합니다. 적용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는 변이 결과가 안전한 치수 기준으로 나타난 것이 확인됩니다. 응력, 변이뿐만 아니라 가속도 결과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동일한 툴즈 끝에 발생된 가속도 응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형 동적 해석에서는 무조건 외부 하중으로 인한
구조의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고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구조가 갑자기 작동하거나 멈출 때도 진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구조 렐부가 강체로 사용하고 Z-Tools 구조가 원형으로 고동하는 모션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조가 고동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응력 결과, 변이 결과 등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 결과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구조가 모션 중에는 응력 값이 작게 나왔고 변이는 물론 적용한 만큼 크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고무 관련 해석입니다. 기차 또는 지하철 차량, 그리고 무거운 엔진의 진동을 감소하기 위한 사용하는 고무 장치입니다. 고무 부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조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구조 해석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맞는 허브가 있는데요. 이 허브에 해당 고무와 그리고 바크 링과 조립합니다. 조립한 후에는 오븐 내에 430도의 열을 가해지고 고무를 가황시킵니다. 열을 가해졌기 때문에 고무가 가지고 있는 열을 실내 온도로 내려줍니다. 여기서부터 구조 해석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열이 실내 온도로 내리게 되면 고무가 수축이 발생하여 압축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응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응력을 residual stress라고 합니다. 이 고무 부싱을 현장에서 안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residual stress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밍 작업을 통해서 약 2mm의 바깥 실린더 원주 방향으로 압축 하중을 주고 residual stress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압축 하중을 제거하여 공정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 부싱이 가지고 있었던 압축으로 인한 응력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무 부싱에 대해서 생산 공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준비된 모델로 현장 환경 또는 조건들을 적용하여 이 장치의 성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장치는 세 가지 주 방향에 대해서 압축 하중을 적용하여 발생된 변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하중 변이의 결과는 선형 구간으로 나타나야 이 장치의 성능을 합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향으로 하중 적용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해석에서 사용한 고무 재질 속성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고무에 의한 속성도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며 고무 열 전달 해석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무 부싱 생산 공정에 대해서 설정된 구조 해석 화면입니다. 초기 온도 430도의 열 온도를 적용한 상태에서 해석이 시작합니다. 쿨링 스텝에서는 초기 430도의 온도를 실내 온도로 내려줍니다. 포밍 스텝에서는 실린더 원주 방향으로 2mm의 압축 하중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된 압축 하중을 마지막 스텝인 릴리즈에서 제거하여 스프링백 효과를 확인합니다.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이렇게 다중 스텝을 통해서 현실적인 조건들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스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피처 매니저를 통해서 한눈에 조건들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진행했던 고무 부싱 공정 해석에서 스텝을 추가하여 성능 해석도 수행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X과 Z 방향에는 각 70kN 적용하고 쭉 방향에는 35kN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 세 가지의 압축 하중을 동시에 제거하여 구조가 선형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해석을 이렇게 수행하여 전체적인 외부 하중 환경에서 어떠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응력 결과입니다. 응력, 변이, 변형률 등을 확인하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고무의 거동을 분석하거나 단면을 잘라서 구조 내부를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과를 하나씩 분석하여 설계 표준을 만족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부품별로도 결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행한 해석을 추가로 필요 해석을 통해서 이 장치의 수명을 확인하게 되면 더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필요 해석은 향후에 웨비나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 하중이 가해질 때 구조의 변이 응답입니다. 각각의 쭉 방향으로 적용된 로드 케이스에 따른 결과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분석 가능합니다. 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구조의 성능 및 거동을 이해하기에 더 쉬워집니다. 해당 모델은 효율적으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제품의 강성이 표준 대비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 고무 부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하면 될까요? 먼저 해당 고무의 홈 길이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무의 무게도 감소가 되었는데 구조 해석을 다시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성능을 달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링은 솔리웍스에서 진행하였고 해석은 시뮬리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 변경하여 구조 해석 수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앞서 진행했던 모델링을 간단하게 변경했고 리비전 관리도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프로세스입니다. 새로운 리비전 모델이 생성만 되면 구조 해석은 바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쉽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의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과 확인 및 분석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3D Experience 플랫폼 해석 결과는 엑셀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결과 그래프, 그림 출력 등이 빠르게 자세하게 분석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화면으로 여러 개의 해석 결과를 한눈에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 결과를 보다 더 빠르게, 더 편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해석에 대한 몇 가지 기능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내용은 고무 실링 해석입니다. 고무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부 유체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한 고무가 내부 유체 압력으로 인해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발생된 압력을 구조 해석에서 적용은 가능합니다만 수행해야 하는 해석이 많아지고 복잡해져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구조 해석을 수행하면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키워드 명령어 또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3D Experience에 적용하여 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여 수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키워드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고 빠른 시간 내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키워드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없는 기능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강력하고 빠르게 해석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능은
quasi-static 해석이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석 목적은 큰 원형 강체 실린더의 100mm 거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속도가 얼마나 돼야 할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편의, 속도, 시간의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석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400m/s 빠른 속도로 충돌시켜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해하기 어렵고 의미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속도를 조금 줄이고 충돌 해석을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100m/s의 속도로 진행해 보니 결과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만 아직 원하는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조가 가지고 있는 관성 모멘트와 고유 주파수의 효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 해석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고유 주파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수행한 방법은 속도를 조절해 봤지만 이번에는 고유 주파수를 통해 해석 시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가지고 있는 일자 고유 주파수는 약 250Hz이고 해당 타임 피리어드는 0.004세크입니다. 이 시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속도가 약 25m/s로 나옵니다. 고유 주파수를 확인하고 시간을 구한 결과 아주 의미 있는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달 해석은 간단하지만 구조에 의한 수많은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는 아직 크랙 해석을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조에 관한 크랙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은 금속에 관한 예제입니다. 해당 값은 인장 실험을 통해서 얻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통해 계산이 가능한 상수 값들입니다. 이 값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에 의한 파괴 현상을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재질에 관한 속성을 3D Experience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적 해석, 동적 해석, 좌굴 해석, 선형, 비선형 해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구조가 있고 적용될 조건이나 하중도 있는데요. 정적 해석을 수행해야 하는지, 동적 해석을 수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된 외부 하중 크기와 증가된 하중이 일정하고 관성 모멘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정적 해석으로도 충분히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적 선형 비선형의 경우는 표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의 마지막 줄에 있는 스트레스 스티프닝은 주로 얇은 구조물이 발생합니다. 응력이 증가되면서 구조의 강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 그 밖에 바람직한 해석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조에 의한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좌굴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좌굴 해석도 역시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에 따라 수행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Experience 플랫폼을 통해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바쿠스 솔버가 적용되었고 파이썬 스크립트 등을 적용하여 보다 더 강력한 해석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3D Experience 플랫폼은 보다 더 완성된 솔루션입니다. 강력한 해석뿐만 아니라 웹 브라우저를 통한 설계와 협업 등 3D Experience 플랫폼의 장점을 다음 세션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